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더 완벽한 때를 기다리느라 소중한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세요. 제가 쓴 장편 연재소설 의문의 전화 한 통 11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장롱 위 박스채 쌓여있는 다과상을 어떻게 내려야 하나 고민하다 식탁 의자를 가져다 놓고 간신히 조심조심 내렸다. 작은 다과상이라도 팔을 높이 쳐들고 뒤꿈치를 들고 내리려니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다과상이 우리의 신혼의 밥상이 될 걸 생각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내렸다. 민주는 식탁을 살 여유는 없었다. 이거라도 있어서 고마웠다. 쓸모없이 처박혀 있던 다과상을 원룸에 갖다 놓았더니 제 주인을 만난 듯 그것 또한 그럴싸했다. 뭐든 제자리를 찾아가면 이렇게 다 빛이 나는구나. 민주는 순간적으로 좋은 물건이 있는 아파트보다 그와 함께 있는 원룸이 더 아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깨비 방망이 흔들어 만든 것처럼 뚝딱 하루 만에 그렇게 신혼의 살림은 시작되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100만 원 정도만 들여 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민주로서는 신기하고 신기할 뿐이었다. 매트리스 20만 원, 새거, 냉장고와 TV 중고 35만 원, 그리고 필요한 쌀, 물, 세제, 청소용품, 달걀, 김 모두 합쳐 100만 원에 해결됐다. 원룸이니 쓸고 닦는 데 시간도 절약됐다. 아직 매트리스가 도착하지 않은 집이 조금 썰렁했지만 민주가 집에서 쓰지 않는 이불과 베개를 깔아 놓으니 아까보다 더 포근하고 아늑했다. 둘은 같이 있기만 하면 굶어도 배고픈 줄도 몰랐다. 남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무모하게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둘은 같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든든했다. 가난하지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섹스하니 더 애틋했다.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절정을 느낀 두 사람은 섹스가 끝난 후 다른 날보다 더 오래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민주는 호흡을 고르며 구중군 걸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초가상간 살아도 마음 편해야 한다는 옛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둘 사이에 사랑만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돈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 민주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세조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모든 게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배고프지? 내가 얼른 냄비밥 해줄게.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전기밥솥이 없으니 냄비밥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물을 얼마만큼 넣어야 할지 난감했다. 자기가 밥하는 동안 그럼 난 방 정리할게. 세주가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며 말했다. 고맙지. 우린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분담해서 했다. 전기밥솥으로만 밥을 지어봤던 민주였다. 냄비밥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민주는 차분하게 쌀을 씻고 물의 양을 조금 뺐다 넣었다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을 때 가스불에 올렸다. 민주는 처음 하는 어떤 일에도 이상할 정도로 감이 빨랐다. 불은 중간불로 하다가 20분 정도 지나자 약불로 줄였다. 냄비 뚜껑은 존재의 가벼움으로 끓는 밥물에 의해 들썩이며 밥물이 사방으로 튀기며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민주는 지금 이런 새로운 삶 앞에서 행복했다. 밥이 뜸이 들어가자 가져온 밑반찬을 큰 접시에 조금씩 옆옆이 덜었다. 김과 김치는 따로 접시에 담았다. 다행히 처음 해본 냄비밥이 고슬고슬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되었다. 우와, 냄비밥 처음 해보는데 진짜 맛있게 됐어. 이거 봐봐. 민주는 처음 해본 냄비밥이 성공적으로 맛있게 지어지자 흥분했다.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잘 되는데? 그도 맛있다며 놀란 듯 눈썹을 치켜뜨더니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큰일이라도 이루어낸 사람처럼 신이 나 한박 웃었다. 급조한 반찬이라 빈약할 줄 알았는데 식탁이 아니고 다과상이다 보니 몇 가지 안 되는 반찬인데도 상에 다 올라가지 못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풍성했다. 이 정도의 반찬을 식탁에 차려놓았다면 아마 초라했을 거였다. 뭐든지 만족하려면 조금 부족한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둘은 밥 한 숟갈 먹고 마주보며 웃고 밥 한 숟갈 먹고 또 쳐다보고 웃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민주는 갑자기 자린고비에 대한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지독한 구두쇠가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조개를 쳐다보고 했더라는 일화 말이다. 자린고비의 추임새가 어이 짜다 였다면 밥 한 수저 뜰 때마다 우리의 추임새는 사랑해 였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다 사랑하며 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부족한 집이지만 서로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집들이의 첫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맛있는데? 민주가 가져온 반찬을 이것저것 한 번씩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가 맛있다고 해주니 더 행복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대충 한 거고 앞으로는 반찬을 조금 더 신경 쓸게.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 세주는 아주 만족한 얼굴로 민주에게 고마워했다. 오늘 바쁘게 움직이느라 정신이 나갈 정도이긴 했지만 같이 금방 지은 냄비밥을 먹고 있자니 꼭 소꿉놀이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좋았다. 행복은 돈이 많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웃을 수 있어 그냥 좋았다. 낙엽이 뒹구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는다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그랬다. 남편과 살면서 좋은 식탁에서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놈한 남편의 얼굴만 크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씻고 눕자 다시 그의 전화를 받았다. 세주는 민주의 일상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지금쯤 민주가 집 정리하고 씻고 침대에 누울 시간이라는 것쯤은, 그래서 편하게 전화를 받을 것이라는 것쯤은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훤했다. 오늘은 우리 딱 1시간만 통화하다 자자. 매일 밤을 새워 통화하는 건 이젠 안 돼. 알았지? 민주는 사감 선생님 같은 어조로 말했다. 알았어. 오늘은 정말 딱 1시간만 통화할게. 그러나 오늘도 통화 삼매경에 빠지고 말았다. 어느덧 창밖이 뿌옇게 환해지고 있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만난 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렇게 밤을 새웠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전화료가 많이 나와 세주가 사는 원룸에도 집 전화를 달았다. 같은 지역에 있으니 이제 핸드폰을 하지 않고 지역 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전화 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통화료와 양쪽 합쳐 200만 원씩이나 나왔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세주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면 전화비로 부도가 날 찰나였다. 세주를 만난 후부터 거의 밤을 하얗게 새웠는데도 희한한 건 둘 다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는 거였다. 마약이나 뽕을 맞은 것처럼
둘은 도무지 피곤할 줄을 몰랐다. 평소 하루에 7시간은 잤던 민주가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도 몇 달째 피곤을 모른다는 게 신기했지만 이런 상태가 가능한 거냐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둘은 만나고 헤어지기가 무섭게 전화를 붙잡고 먼동이 떠오면 그때야 서로 놀라며 말했다. 우리 또 밤을 새웠어. 사람이 이렇게 몇 달을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는 거니? 우리 오늘은 제발 2시간이라도 자자. 둘은 먼동이 뜨면 그제야 잠깐 눈을 붙였다. 먼동이 뜨는 것은 그 둘에겐 일어나는 알람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한두 시간이라도 자지 않으면 죽는다는 신호였다. 이런 생활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2026년 현재. 다음 날 그의 약혼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민주는 날이 밝는 대로 경찰에 접수하겠다며 2번째 말했지만 막상 공인으로서 이런 사건이 접수된다는 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에 미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경찰이라고 믿을 수만은 없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늘어만 가고 있었다. 거기다 올여름은 상상도 못한 긴 장마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엎친 데 덮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불륜설이 나돈다면 사람들에게 아주 난도질당해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민주는 사람들의 안주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신고하려다가도 머뭇거렸다. 어쨌든 그의 약혼녀를 건드리면 좋을 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실이 민주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거기다 재결합한 남편에게는 또 무엇라 말할 것인가. 물론 남편은 따지고 보면 이 사실을 안다 해도 뭐라 할 입장은 못 되었지만 세상은 남녀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여자보단 남자에게 관대했다. 민주에게 별거하자고 했던 장본인이고 민주가 그를 만나 몇 년 동안 같이 살게 했던 빌미를 준 사람이 아니던가. 묘령의 여자에게는 민주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말한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았다. 아이들 아빠와 재결합한 거라고 말하면 더 민주를 옥죄일 것 같다는 판단이 순간적으로 들었었다. 그리고 그때의 평범하지 않은 민주 부부 문제의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상황을 또다시 설명한다는 것도 공인이 된 지금 무엇 하나도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와 세주의 관계를 그냥 1년에 한두 번 말 그대로 섹스 파트너로 만났다는 것으로 넘어가 주길 바라고 바라야 했다. 여자에게 과거란 입이 있으나 해명하기엔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입장에 처해보니 그동안 스타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사건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찢고 까부는 입방아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았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건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똑같은 살인자였다. 요즘 민주는 채널에 집중하지 못했는데도 한번 탄탄대로를 타기 시작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인공지능 AI가 예전에 올린 것까지 띄워주어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조회수가 계속 늘어났다. 영상은 생각보다 정확했다.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영상이다. 사진이야 한 장 찍어서 포샵하면 그만이지만 영상은 움직이면서 말하는 모습과 표정이 실시간으로 담기기 때문에 감정이 다운된 날의 영상은 찍어봤자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구독자들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았다. 물론 완전한 팬들은 조금 실수하는 것 정도는 좋게 넘어가 주지만 어쩌다 구독자가 된 사람들의 평은 신랄했다. 오늘 성의가 안 보인다느니, 예전만 못하다느니, 실력을 다시 평가해 봐야겠다느니. 그러나 민주는 세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노래도 마음을 비우고 불러야 했다. 5만 가지 복잡한 머리로는 예민한 음정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동안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잘못 올린 영상 하나에 대한 대가가 어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팬들은 왜 요즘 영상이 안 올라오냐며 신청곡들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하는 민주가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알 리가 없었다. 다만 진실한 팬들은 혹시 감기에 걸린 건 아니냐며 댓글로 조심스럽게 걱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목이 아플 땐 충분히 쉬시라며 언제까지나 기다려준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나간 남자의 일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피눈물을 흘렸던 때가 떠올랐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싶어 1일 1영상을 올릴 정도로 미친 듯이 유튜브에 빠져 살았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지쳤다 일어나고 지쳤다 일어나며 얼마나 피를 말리며 이 자리까지 왔던가.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어느 날 민주가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가 알고리즘에 걸려들어 팝업되면서 구독자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예전의 나머지 영상들까지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엮어 걸리면서 이 노래 저 노래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워낙 많은 동영상을 올려놨었기에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만에 하나 팝업되었을 시를 대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게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팝업이 되는지 몰라 유튜브 채널에 쉽게 팝업을 시킬 수 있다는 소개 영상을 수십 개도 더 봤었다. 그러나 그런 영상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뿐이었다. 방송이나 채널에서 건강하려면 무얼 먹어라와 같은 이치였다. 사람마다 체질 다르고 소화량이 다르고 소비하는 열량이 다 다른 게 신체이듯 유튜브 채널도 콘텐츠가 다 달랐다. 그런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유튜버로 성장하기가 힘들다 보니 이렇게 하면 뜬다, 저렇게 하면 뜬다는 말에 이리저리 현혹될 수밖에 없다. 순간에 팝업되기란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적었다. 가장 좋은 건 결국 실력이 되어야 했다. 실력 없이 요행을 바라서는 혹여 운이 좋게 팝업되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아 미끄러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장기전으로 탄탄대로로 가려면 무조건 실력이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급하고 붙잡을 건 요행뿐이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게 오래 두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민주는 판단했고 결국 승리했다. 팬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그 팬들이 그동안 민주가 올렸던 영상들을 찾아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었다. 음성이 좋으세요. 신이 내린 목소리예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민주님의 노래를 듣는 시간은 힐링의 시간입니다. 민주님의 노래를 들으면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경찰에 접수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 중에 그녀에게 또다시 문자가 날아왔다. 당신이 장난기가 있는 여자라고 해서 당신이 보낸 문자를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었는데 이 일로 저는 그이와 너무 많이 싸워서 우리는 지금 회복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와 그녀가 자신의 문제로 싸워 파온 지경이라니 곤란하고 곤란했다.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자기 때문에 파온 위기에 처했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문제였다. 세주의 행동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뒤지다가 오래전 내 문자가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일일이 확인 과정에서 당신이란 여자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담 세주가 지금 만나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문제지 어떻게 다 끝난 사람이 문제인가요?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 지금 세주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녀이지 지나간 여자인 저와의 단 한 번의 문자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충분히 확인했다시피 또다시 만난 적도 없잖아요. 다시는 만날 일도 없고요. 저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욕구를 풀 때 만났었다니까요.
저는 젊은 세주가 성욕을 푸는 단순한 대상이었으니 지금 또다시 사랑하고 있는 여자나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당신들의 복잡한 관계에서 저는 제발 빼주세요.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지금 세주 씨의 상대녀보다 당신의 문자가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니까요. 저 또한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난 성격이 장난기가 많아요. 특히 글 쓸 때는요. 그날따라 문자를 오버해서 쓴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결코 난 그런 장난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내 문자가 신경이 쓰인다니 그 사실엔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저는 당신이 신경 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만났던 우리가 혹여 다시 만난들 무얼 하겠어요? 남자들은 특히 새로 만나는 여자에게 집중하지 오래전 만났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수컷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었던 사람이고 재혼이라 신중해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혼한다고 말해놨고 아이들에게도 모두 다 인사시켰거든요. 서로의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여자라는 같은 입장에서 그녀가 정말로 안타까웠다. 재혼한다고 아이들까지 왕래하고 그 외 친지나 가족들에게 다 인사시키고 상견례가 끝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녀로선 얼마나 힘들겠는가. 돌연 그녀의 입장이 안타까웠다.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주 말대로 그냥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나 서로의 욕정을 해소한 그 정도의 관계였고 저는 이제 갱년기가 남들보다 빨리 와서 젊은 날의 예전의 그 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다시 불붙을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12살 연상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그녀가 마음을 놓을 것 같긴 하지만 차마 12살 연상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는 속이 답답했다.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세주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였다. 12살이나 연상인 여자와 몇 년이나 만났다면 세주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아참, 당신이 세주 씨보다 3살 연상이라던 건 확실히 맞나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나이를 밝혀버리고 싶은 시점에 이런 문자가 날아온 것이다. 아마 세주가 3살 연상이라고 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나이를 다시 한번 물었다. 네, 3살 연상 맞아요.